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 초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맛있는 이슈로 찾아왔는데요. 공동대표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도 엄청 더웠습니다. 자, 폭염이 또 열흘 정도 더 간다고 하는데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냥 집콕했습니다. 아, 방콕. 예, 에어컨 예. 틀어놓고 방콕. 네. 이상민 PD는 어떻게 좀 녹아 내린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어딜 다니시긴 했나 봐요. 네. 교회를 다녀왔는데, 네, 목사님과 네. 성도들이 네. 다 밀랍인형처럼 녹아내리고 있는 네, 걸 네. 봤습니다. 네. 저는 야구장을 잠깐 갔다 야구장이요? 예. 엄청 덥지 않습니까? 아유, 힘들어요. 아니 이번에 심지어 야구 네. 보시던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네. 구급차에 실려가실 정도로 열사병을 막 호소하셨다고. 올해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온도 때문에 야구장 살짝 녹은 것 취소된 같아요. 경기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수척해 보이시는 것 네. 같기도 하고. 취소된 치킨이랑 경기도 같이 녹아내리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또 휴가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휴가 간다고 네. 하는데, 휴가 가는 게 맞죠? 지금? 아니 뭐 휴가 가는 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 이 전국 상황 자체가 그리 뭐 또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어서 네. 지금 뭐 댓글 민심을 보더라도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해 주시는 분들 댓글 민심만 보더라도 대통령님 휴가 가시는 거에 썩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드시러 가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디 전통시장 또 가셔가지고 맛있는 거 드실 것 같은데.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고맙습니다. 우리 그 휴가를 다 가야지. 우리 박 변호사 휴가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저는. 여기 또 MC 또 꿰차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또 우리 박영식 그런 거 아니 저도 안 갑니다, 대통령님. 안 갑니까? 지금 시국이 핫수상한데 그거 어디 가가지고 가고 뭐 싶은 마음이 맛있는 거 먹고 푸른 언덕에 가가지고 그 뭐 노래 부를 만한 그런 또 마음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시국이 하수상 예. 수상하단 말입니까? 어쨌든 그 휴가는 또 제가 지역에서 대부분 보낼 예정이고 군부대 등을 찾아가지고 우리 그 제복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복이 딱 멋있다고. 제복이 입으면은 딱 그 기품이 있고 네. 품격이 있고. 네. 그래도 전통시장 가가지고 또 상인들 만나고 또 먹고 그러니까 뭐 마시고 네. 또 한잔하고 네. 또 그러면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 하면서 우리 네. 소통을 하면서 뭐 먹지 그. 아니 그 마지막에 항상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휴가를 그리고 제가 지난 그 국무회에서 얘기했어요. 예. 우리 국민의원 여러분들도 휴가 다 쓰시라. 음. 그래서 휴가철 내수 진작을 해서 휴가 쓰는 것도 여러분들 정말 이거 직무의 일부다. 여러분들 잘 쓰시라. 다 쓰세요, 여러분들 다. 아, 그러니까 너무 근데 국무위원들이랑 그렇게 다 그 고위공직자들이 휴가 쓰면은 그 소는 누가 키웁니까? 누가 소는. 합니까? 아니 소는 그 저기 횡성이나 이런 데 가면 또 먹는 걸로. 그러면 콜라 이거 마시면은 아주 기가 막히다고. 아이고, 그래 보리밥 참네. 딱 비벼가지고 딱 먹으면은 기가 막혀. 아니 근데 휴가를 가시면 가시는 거지 뭘 자꾸 그 구상하신다고 또 보도에 그러니까요. 막 나더라고요. 뭘 개혁한다, 구상한다. 이번에 또 어차피 휴가 가시면 또 어디 법안 거부하고 하실 거면서 자꾸 구상하고 거부하고 자꾸 떠올리고 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예. 볶음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을 딱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알겠습니다. 먹는 거 얘기로 항상 끝나서 보리밥이 맛있어. 보리밥, 콩보리밥 그거. 툭툭 썰어가지고 열무. 에휴, 뭐 정말. 식사도 하시겠지만 휴가지에서 방송사법하고 뭐 우리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이 법안들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다수 언론의 지배적인 해석이고 전망이고요. 네. 말씀 주신 방송사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거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보이고요. 못할 거라는 얘기도 안 보이고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오늘 조간에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실제 이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16번째 거부권이고요. 아하. 법안 개수로 따지면 20개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부 들어서 7612를 외우는데요. 그 뭐죠? 7612.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7개, 아. 노무현 6개, 이명박 1개, 박근혜 2개 해서 7612를 외우고 다니는데 네. 지금 시기로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다 기록이고요. 이걸 합쳐도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민주화 이전으로 가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45개를 했습니다. 뭐 그거야 뭐 옛날 일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약간 오랫동안 독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속도로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다 보내시면 60개가 되는 겁니다. 아 설마요. 그러니까 근데 계산상으로? 계산상으로는 아니 60개? 아니 아니 60개 그거는 아니 치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영자 누나 치킨 아니야? 아, 지금 야 그거 시켜라 그거 60개. 그 60개 아니고요. 그 60개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60개. 그게 아니야 그거? 예. 아니 야, 대통령이 그거 자꾸 맛있는데, 법안을 그거? 거부하시는 속도대로 따지면 야 임기 60개만 5년 판다는 게 팩트냐 그거? 60개 맛있는데 영자 누나 거. 아이 정말. 휴게소에 그 소떡소떡 파는 거? 아 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60개를 한 게 아니고 아무튼 예. 대통령께서 이 법안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신다는 거는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총선 이전까지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거부한다는 거는 거부라는 건 옛날에 큰 부자들 거부라 그랬는데 그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유, 썰렁하네 그거. 예, 대통령께서 국민은 항상 옳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지금 이 몇 개월 지나고 나서 태도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기억력이 좋아. 아니 그럼요. 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예. 우리 60개. 국무회의 들어올 생각 없나? 메모를 잘해. 어? 국무에 들어가면 청문회 통과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맞지 않습니다 정말. 아니, 갑자기 아니 가짜탄이요. 메모하라고 해놓고 나서 갑자기 가짜탄요. 예. 휴가 다들 다녀오세요. 네. 예. 직무입니다 이것도. 예. 직무.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십시오. 보리밥에다가. 예. 뭐 먹으러 가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임시국회 8월 달에 열리는데요. 자, 이번 달도 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뭔가 달라질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뭔가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예. 뭔가 핵심 쟁점, 사안 어떤 게 있을까요? 법안을 처리하는 진행 네. 방향은 뭐 기존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당장 예정돼 있는 게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예고돼 있고 그러면 뭐 대통령이 당연히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 예, 행사할 거부권 거고. 행사할 것이고요. 그러면 또 국회에서 당연히 무기명으로 투표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의석수를 야당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난달에 이어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논쟁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연임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야당에서 벌써부터 한동훈 표 제3자 특검법 발의해라 네. 라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삼부토건이나 주가조작 세력 관련된 그런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좀 불을 지피는 네. 그런 야당의 전략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청문회도 8월에 적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방송 장악 청문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게 하나가 예고돼 있고요. 그리고 8월 14일입니다. 그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된 이 청문회도 예고가 돼 있어서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 예, 네. 그래서 8월에도 마찬가지로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문수입니다. 예? 처음 봅니다. 오. 노란봉투법은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안 짚어드렸네, 그러고 예. 보니까. 계약 당사자의 책임성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걸 너무 다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나옵니다. 노란봉투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 두 사람 근데 이름이 누구요? 아 누구요? 예, 저 김문수인데. 김문수인데요. 박지원인데요. 내가 그 후보자인데 이름을 얘기 안 해? 관등성명 대봐요. 이름이 누구요? 예, 저는 예. 아니 그 저기 장난치시면 안 되고요.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방송에서 그렇게 이름을 얘기 안 해? 아니, 이름이 누구요? 아니 제 이름보다요. 방송에서 이렇게 장난치시면 그 후보자님 관등성명 대봐요. 아니 여전히 경기도지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이렇게 장난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구시? 내가 반노동 인사라 그러는데 우리 가족이 다 노조 출신입니다. 이름이 누구요? 자꾸 이름이 뭐? 박지훈. 박문수. 박문수인데요? 예. 저도 이름이 누구요? 예, 박문수. 고맙습니다. 야, 아니 제가 김문수. 제일 중요한 분은 안 짚어드렸나 예. 봐요. 8월에 역시 노란봉투법. 예, 노란봉투법 포함해서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후보자 예. 인사청문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멱살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름이 누구요? 요거만 이름이 누구 알겠어요. 하니까, 예, 이름이 알겠습니다. 누구요? 요거만 알겠어요. 관등성 명대사 왜 그랬어요? 총살감이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박지훈 총살감이야. 참네. 이름이 누구요? 이름이 뭐야? 아니 근데 박양식은 공산주의자야. 아니 청문회 가셔서도 야당 의원들한테 이름이 누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굉장히 그 민심이 안 좋습니다. 통과- 과거에 자, 하셨던 이름이 누구요? 저 사람? 아니 왜 자꾸 이름을 물어보세요? 앵파 이름이 누구요? 아니 이름만 이름을 물어보세요. 얘기 안 해? 아니 내 후보자인데 아니 후보자는 후보자답게 순대 좀 가져와요. 순대. 김문순대. 김문순대.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참. 아, 아유 깜짝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인사청문회도 준비돼 있고요. 예, 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도지사인데요. 도지사입니다 하셔야 되지 않아요? 도지코인 삽니다. 도지산대요. 도지를 산대요? 아 미치겠다. 도지코인 산대요? 우리 집안이 노조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자, 최상병 특검법 이게 재발이 민주당 예고했죠. 8월에 또 국회에서도 이게 내관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네. 같은데 제3자 특검법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받든 받지 않든 간에 사실상 꽃놀이패라고 봐도 네. 무방한 그런 전략 같은데 제3자 그 특검법안을 만약에 발의하겠다라고 발의하겠다. 공언을 한다면 뭐 이미 일찍 공언했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좀 그 시차말로 아사모사하거든요. 네.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여당 내에서는 친윤들의 반박이 거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아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사적으로 밀어붙이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제3자 특검법 카드를 만약에 아예 그냥 슬며시 집어넣는다. 특검 자체는 뭐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기조로 한동훈 대표가 또 나아간다면 네. 그거 봐라 한동훈 대표는 거짓말쟁이다. 그 이제 후보 시절부터 제3자 특검법이나 국민의힘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역시 발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다라고 야당은 비판할 수 있어서요.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든 발의하지 않든 꽃놀이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진실규명 요구가 지금 현재도 거센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아하. 상황이어서 이 국면을 언제까지 그냥 방치하고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황이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매우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저는요 묻고 네.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요 민주당과 다릅니다. 우리 다르겠죠? 국민의힘은 99.9% 받는 정당과 다릅니다. 예? 뭐죠?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어. 다만 선출된 당대표가 중요한 당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종합해야 되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시는 할 수 제시는 할수 있는데 있죠.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아니, 의견 결론을 도출해 내시면 놓죠.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결론을 이제 빨리 결론은 내셔야죠. 지금 언제까지 결론이 이렇게 막 토론을 어렵지 하겠습니까? 않아.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99.9% 받는 그런 비합리성 있는 정당 아닙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잘해야죠. 하시면 강적들 안 보셨나요? 강적들요? 예. 그거 저기 TV조선 프로그램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채널A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루 말만 하면 아니 그렇게 강적들이 연합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아, 예. 질문이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저는 명시를 해드린 거죠. 예. 왜냐하면 구독자분들이 모르실까 봐. 명시요?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적시 명시 적시, 언급 해서 지금이 몇 시인데 적시라고 하십니까? 뭐. 정말 저 아유 때리. 아니 그게 때리신다.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진짜 근데 말씀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얄미울 수 있기 얄미워요, 때문에 좀. 네. 그 발언은 이제 당 대표가 되셨으니까 좀 좀 묵직하게 하세요. 사람이 좀 묵직해야죠. 만 한마디 한마디만 데리고 하시고. 그러니까요. 묵직이요. 묵직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저는요. 무게감이란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가 있을 때 피하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도 제 말과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약속은 좀 지켜주세요. 그 후보님께서 당 대표 되기 전에 제가 약속 지키지 않은 게 뭐가 있죠? 오히려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민주당에도 그런 질문 하셨나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게 오히려 박영신 민주당한테 그런 비판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딱히 제가 안 그래봤다고 강적들 보셨어요?
안 봤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아니, 뭐가 보긴 나왔? 얼마나 재밌는데요? 뭐가 나왔길래? 뭐 딱히 보지 특별한 안 못해가지고 나왔어요. 뭐가 나왔길래? 기사 보니까 그냥 보셨어요? 하셨던 말씀. 아니, 저는 안 봤는데. 안 봤는데 어떻게 하시죠? 아니 기사. 아니 그 원래 TV 프로그램 나오면 그 이후에 안 기사가 봤는데 나오잖아요. 기사를 보면 안다. 아니 아니 소개팅 상대를 보지도 않고 소개팅 상대의 품평을 보고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 말 잘한다. 아니 이러니까 나경원 후보랑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 친하죠. 한동훈 그렇게 대표님한테 개인 측면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개인이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개인이요? 아니 우리 한동훈 대표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라고 이제 나경원 후보님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박영식 집단입니까? 야, 알겠습니다. 아저 감탄을 그만하고 금치 못하시는군요. 말싸움으로 고맙습니다. 끝낼 수 우리 알겠어요. 당원 적어주세요. 야, 한동훈 대표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야 진짜 잘하시긴 하네요. 잘하시네요. 예, 예. 조선제일혀 예. 조선제일 해야 해. 해. 예. 텅이라고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일 텅. 자, 고맙습니다. 국회 상황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이제 아우. 한동훈 대표가 오셨으니까 국민의힘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남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의 일침을 하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덥습니다. 네, 덥습니다. 잠은 잘 주무십니까? 아, 그래도 요새는 에어컨을 안 켜면 못 자겠죠. 아. 열대야가 지금 보름 이상이니까. 심각합니다. 이제는 예, 예. 너무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도 밤에 더워서 깨요. 아, 맞습니다. 저는 네. 한 10번도 더 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에어컨보다 선풍기로 하는데 선풍기를 그래도 옛날 버릇이 있어서 이게 잘못된 속설이긴 한데 계속 씌우면 죽는다고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 말씀하셔서 항상 시간 타이머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꺼지면 그럼 꺼지면 또 다시 깨요. 그럼 깜짝 다시 놀래가지고. 또 시간을 하고 결국은 계속 껐다 켰다 반복을 하는 그것도 뭐 지금 그 속설 다 거짓이다. 아니 근데 그러나도 큰 문제는 에어컨도 없다. 문제가 있는 게 예. 에어컨을 쐬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잠이 깼을 때 다시 땀이 나요. 아.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깨요. 잠을 또 깨고. 그러니까 에어컨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열대야가 또 10일 앞으로 또 계속 폭염이 된다고 하니까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가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휴가를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만 8월 달에. 열흘씩 가고. 자, 그래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휴가를 가신대요. 이게 가는 게 아니래 오늘 가셨죠. 오늘 갔죠. 사실은 뭐 예. 토요일부터 가신 거나 가셨을 다름이 것 없고 같고. 공식적으로는 닷새인데 실제적으로는 뭐 열흘 좀 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휴가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전국 곳곳을 돌면서 민생 현장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근데 어저께 뉴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직장인들의 절반이 휴가를 못 간다고 그래요. 저도 이유가 못 갑니다. 예. 여기는 바쁘셔서 못 가는 그렇진 거고 않습니다. 돈을 버시느라고 못 그렇지 가는 않습니다. 거고 직장인들이 못 가는 거는 비용 때문에 못 간다는 아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민생이 어렵다는 건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휴가 가시는 모습이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일에는 국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네. 또 방통위원장 강행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곱게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뭐 민생 현장이나 전통 시장 같은 데 가면 또 저는 궁금한 게 그냥 휴가 가서 쉬는 게 안 낫습니까? 가는 게 또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들은 휴가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책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책을 보통은 추천을 하죠. 여름에 볼 책들을. 그거 알려주잖아요, 언론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은 머리를 식히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짜는 거죠. 구상도 이제 하고. 구상을 예. 이제 9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그렇죠. 되니까 국회 열리니까 구상하고. 정기국회. 예. 근데 뭐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시고 예. 사실 지금 시장에 나타나신다고 그래서 예. 그게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한 거라고 아마 저는 보입니다. 지지율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걸 막는 아, 거예요. 밑으로 가는 걸 본인의 막는다? 이제 보수 지지층을 확고하게 하는 거, 뭐 그거 외에는 사실 없죠.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히 최상면 사건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이것도 일파만점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또 그 도이치모터스 그 이종호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이거?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하고도 신기하고도 이상합니다, 진짜로. 무섭기도 한 예. 것이
도이치모터스 때문에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특검도 그것 때문에 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최혜병 사건에 이 청문회를 하다가 거기서 이종호 이른바 멋쟁이 해병의 이종호 이 사람이 드러났는데 이걸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혹시 사용이 된 게 아닌가. 네. 거기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돼가지고 이게 삼부 토건에 대한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마약 이른바 거기도 이제 구명 로비죠. 맞습니다. 뭐 경찰에 대한 구명 유사해요. 로비. 근데 여기에 다 드러나는 게 이종호라는 인물인데 결국은 이종호라는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는 대로 다 가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정말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다 김건희 여사다. 그리고 네. 이게 좋아하는 게 두 건은 구명 로비고요. 예. 임성근과 마약 로비에 대해서는 구명 로비고요. 그다음에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하고 삼부 토건은 주가 조작이고. 예. 이러니까는 이게 아주 석연치가 않고 그런데 이제 더 석연치 않은 건 이겁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저는 뭐 하여튼 김건희 여사 지금 제2부속실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국회에서도 국힘의 의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삼부 토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거 삼부와 관련된 게 아니다. 이거 죽이려고 하는 게 움직임이 너무 많고요. 예. 마약 로비에 관련된 것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걸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너무 이상한 게 솔직히 이 마약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민생 사건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 중에 탑이죠, 하나잖아요. 또 이 정부가 마약 막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 정부 검찰이 사건 때. 움직여야지 당장. 예. 주가 조작은 당장 한국거래원부터 금융감독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안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뭐에 연루돼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종호라는 인물 하나에 연루된 것이냐. 이종호가 본인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종호가 입을 열면 김건희 여사가 다친다 이런 소리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종호라는 사람을 다치지 않으려고 이러는 것인가 아하.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죠. 이거 심각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몰라도 이 부속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만든다고 뭔가 다 국정 개입 의혹 이런 게 수습될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이 부속실 만드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만드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네.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탄생이 됐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제스처를 하는 뜻에서 제2부속실을 만드는 건데 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얘기가 시중에선 그래. 제2부속실? 그러면 제2의 대통령실 만드는 거냐? 예. 이런 얘기도 예. 있고요. 오히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과연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바꿀 수가 있을 것이냐. 정말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뺏는 게 필요하다. 차라리 전화 못하게. 그다음에 그거 한다고 해서 예방 조치가 될 것이냐. 지금 사실은 이거는 이런 의구심이 더 많이 나요. 지금 이제 김건희 최혜병 특검도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이 이제 곧 등장을 할 거 국정조사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예비적인 방어 전선을 치고 거기에 사람을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 전술의 하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에서 비상할 정치를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뭐 얘기하기 전에 두 분은 주식 좀 하십니까? 예전에 좀 들어갔었다가 네. 이건 나랑 안 맞는다.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어떻습니까, 신인규 저도 변호사? 주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두 분은 얼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주식 상황이 지금 정말 파란색.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예전에 크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재미삼아 조금씩 그냥 하는데 재미삼아 해도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주식시장이 좀 저래서. 자, 지금 나라 안팎 그런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 국내 정치 상황 좀 살펴보면요. 자,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이 노란 봉투 두고 여야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회 상황 평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하기도 이사님. 일단 헌법이 보장한 입법의 권한 자체를 네. 너무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뭐 거부권을 언제 쓰느냐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네. 지금 누가 봐도 이제 방송사법하고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거부권 쓰겠다. 뭐 이런 건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계속 불법 파업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합법 파업 보장이라고 또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하루 이틀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작년 말쯤에 그 최종 법원의 판결 나온 게 원청의 그 책임을 덜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난 수십 년째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대놓고 손배소를 가지고 그 노조들 협박하는 그런 발언들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걸 두고도 또 지금 막 불법 파업 조장이네 뭐네 하니까 아하. 집권 여당으로서 누구를 챙기는 건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 변호사님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사실 오래된 내용인 거는 맞는데요. 이게 공론화가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온 노란봉투법도 이름은 같은데 2023년도에 그 폐기가 됐던 이은주 의원이 냈던 안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국민들께 설명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건 정무적으로 근육 자랑한다라는 비판,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제도를 바꿀 때 일방적으로 바꾼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뭐 예.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차법이라든지 민주당이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찰 개혁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밀어붙였을 때 나오는 부작용이 뭐냐면은 제도라는 거는 바꿀 수는 있거든요. 네. 힘을 가지면. 그리고 뭐 원칙도 지키면 명분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일선에서 통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고 오히려 네. 저항권이라는 수단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노사관계를 더 악화일로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노동 3권을 더 보장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노조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쉽게 파업할 수 있고 내지는 기존의 노조들의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은 전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게다가 우리 헌법과 민법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원칙의 대원칙이 있는데 그걸 흔들기 시작하면 그럼 왜 노조만 봐주냐.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네. 좀 조금 더 성숙을 시켜서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반드시 이건 여야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두 번에 일단은 노란봉투법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번에도 지금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시간상 휴가 중에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휴가 중에 지금 보면은 뭐 네.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그러고 예? 통영시장 가서 아, 그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 뭐 예. 그 외삼촌 상점인가요? 거기 가서 뭐 예.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뭐 그리고 막 웃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네. 또 막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오가는 거 보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걸 엄프를 할 땐가? 어제 막 주식시장 박살난 건 물론이고 네.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휴가 가서 놀고 있고 막 웃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는 거.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이면 좀 그 정무적으로 판단도 원래는 하고 특히 지금 아까 뭐 노란봉투법 말씀 주셨는데 네. 저도 그런 구체적이고 좀 실질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많이 하는 거 충분히 필요하다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 자체가 눈과 귀를 아예 다 막고 있잖아요. 자기 놀러 가고 있고 네. 특히 지금 막 특수고용 형태 그 근로 종사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 이분들도 수년째 우리들의 그 뭐 보장을 좀 해달라, 권리를 보장해달라. 그렇죠. 이분들은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에 단결권 정도는 보장해주자. 이런 취지로 이제 간 건데 이런 분들은 법이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논의는 해야 된다. 근데 그 논의의 장조차도 안 나오는 게 대통령이고 지금 휴가 가서 웃고 있으니까
전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 그 와중에 자기네들이 뭐 일을 했다고 나름 지지층한테 어필하려면 요 휴가 기간에 거부권을 쓸 수 있겠죠. 네. 이제 자기 지지층한테만 묶어두는 건데 결국 그게 또 그냥 태극기 세력들한테 어필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이게 휴가 뭐 이게 사실 법조인들은 뭐 그런 건 알 겁니다. 7말 8초에 휴가를 꼭 가요. 가십니까? 법조 휴가? 저는 못 가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막 가진 않는데 그런 버릇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시간에 대통령이 간 것 같은데 휴가 간 건 어떻게 보십니까? 또 휴가 가서 거부권 행사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 뭐 지금 매일이 말씀대로. 휴가처럼 살고 있는데 뭐가 또 휴가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아, 매일이요? 예. 저도 과거에 직장 다닐 때 예. 이제 우리 팀장님이 뭐 그렇게 쉬고 싶으면 집에 가서 평생 쉬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평생 예. 쉬는 게 어때라고 예. 저한테 뭐 장난 반 농담 반으로 예.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저도 제 나는데 상가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냥 놀리면서. 네. 근데 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쉬고 싶으면은 그냥 쭉 쉬는 방법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전 거부권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권 분립의 부정 상태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쓴 거부권만 해도 한 18번? 그렇죠. 거기다가 네, 19번. 19번. 네, 거기다가 이제 숫자도 못 세겠어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에 네. 관한 법률까지도 거부하면서 특검을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민주당이 거부권 쓸 것을 100% 예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끼워 넣기로 이렇게 거부권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17개는 다 잘못된 거부권을 썼는데 요 한두 개는 또 정당한 거부권으로 네.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가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왜냐면 저부터도 네. 노란봉투법은 야 이거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나?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순도 100%로 완전히 오남용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한 두세 개가 마치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끼워 넣음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역으로 좀 정당화를 시켜주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저는 좀 정무적으로는 이건 민주당의 판단이 예. 좀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부권 행사 좀 얘기를 해보죠. 언제까지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냐. 21대 돌아서 법안 통과 제로입니다. 또 야당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진지하게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협상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야당 여당의 대표들이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당 대표, 원내대표라든지 최소한 뭔가 협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제가 앞에 좀 잘못 말한 예. 게 19건이 뭐냐면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예. 전직 대통령 노태우, 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합친 게 19번이었고 박정희부터 네, 그때부터 박정희가 5번 썼어요. 문재인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네, 그 기간까지 총 19번을 쓴 거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도 안 됐는데 네. 15번을 썼거든요. 여기에 방송 4법에 아까 뭐 노란봉투법, 네. 25만 원 지원법까지 합쳐서 쓰면 6개를 더 해서 21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전직 대통령들보다도 임기 절반의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넘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물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세세하게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조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또 그건 그거대로 또 민주당이 비판을 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자꾸 이걸 덜어내냐, 엉망진창 만드냐. 조정하다가 네. 누더기 법안이 된다, 누더기 이렇게 된다.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얘기도 있는데 있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 그 형태 근로종사자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어디서도 그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좀 그거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 충분히 신인규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비판할 수 있다 봅니다. 네. 그럼 그거를 좀 테이블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용산의 입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그 협상을 한다 그러면 서로 줄 건 주고 좀 뺄 건 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한 것 좀 말씀드리보면 정부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여당, 집권 여당도 지금 통과시키고 싶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우법 같은 거 국힘에서 낸 아니 그 법안들을 본인들이 통과를 좋아하는 법을 통과시키려면 이른바 주고 받고가 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몇 개는 받고 토론도 좀 하고 요 정도는 양보하고 우리 건 좀 해달라. 제가 이게 이상한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을 좀 제가 용어로 정리하자면은 네.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이 실종된 거죠. 그러니까 집권 그쵸. 여당은 어떤 꿈을 가지고 집권을 한 것이고 나라를 좋게 만들자라고 들어온 건데, 그렇죠.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거라고는 김건희 여사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 자기 보신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할수록 이 사람들은 더 좋다. 오히려 월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영원히 쉬는 건 어떠냐고 제가 아까 그랬던 맥락과도 연결이 예. 되는 건데,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협치나 어떤 뭐 민생 이런 얘기 자체가 너무 공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면서
노동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 방통위에 보내면서 무슨 방송통신 개혁을 운운합니까? 이건 아예 그냥 기본부터 틀려먹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시대의 지금 가장 큰 민생은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민생을 살리는 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주당이 가진 힘이 적지 않거든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전 이걸 가지고 총선 때의 민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견제하라라는 그쪽으로는 힘을 저는 모든 힘을 다 써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든지 탄핵이든지 얘기 나와도 저는 다 찬성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어떤 제도를 바꾸거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을,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국민의힘을 끌어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 더 많은 국민들을 좀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이 좀 방향 선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뭐 몇 주 전부터 아니 오래됐습니다. 자꾸 탄핵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더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상황에서 네.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을 더 수행한다는 것이 네. 매우 버거워 보이기도 하고 네.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 전 여기에 대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책임 있게 본인도 버거워 보입니까? 매우 버거워 보이죠. 뭐 먹을 때만 표정이 좋잖아요. 시장에서 잘 때만. 먹고 네. 계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먹을 때는 표정이 좋은데 네. 뭐 불편한 자리 가거나 이러면은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예. 표정을 짓는다든지 예.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생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탄핵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참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는 민생 법안들도 있고 주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뭐 네. 국회의장이 지겠습니까? 야당 대표가 지겠습니까? 야당 원내대표가 지겠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운전에 비유하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운전대 잡고 승객들을 태우고 차를 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난폭 운전에 술 먹고 음주운전까지 해버리면은 그런 운전자를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다시는 면허 박탈해서 내쫓아버려야 되거든요. 네. 운전대를 잡는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건 매우 지금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전 이것을 갖다가 아주 제가 과대해서 해석하면은 국민의힘은 그냥 권력을 누리니까 좋고 예.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쫓아낼 방법도 별로 없는데 그냥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면서 또 버티기로 들어간다면은 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 국민들만 아닌가. 고스란히 저는 이 본다.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 이사님 보기에 해법이 좀 있을까요? 해법이 지금 전문가들도 정치 네. 오래 해온 분들도 답이 없으니까 아까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탄핵밖에 답이 없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이제 내가 아직 못한 게 있다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종부세 아예 폐지해버리는 거라든지 상속세, 법인세 결국에는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심각한 짓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아직 독도도 안 넘어갔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독도까지 넘겨주는 거 아니냐 비판 나오는데 그런 한일 동맹으로 아예 그냥 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아직 자기들 나름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런 일들 할 때까지 아주 기를 쓰고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합니다. 정치 배민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좀 여름 휴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휴가는 안 가시면 오늘 휴가 복장이시네요? 네, 휴가. 복장만큼은 휴가입니다. 네. 바나나에 아주 네. 꽃무늬 입으시고 배종찬님은 안 가시면 휴가? 아니 지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네. 바나나를 입고 온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바나나 보면 바나나 나는 좀 바나나 이겁니까? 네, 예. 찾아요. 휴가 안 가십니까? 이게 휴가죠. 우리 뉴스 토마토가 휴가죠.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땀을 흘리시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휴가 수요일부터 지금 여름 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주식시장이 폭락했고요. 야, 휴가길에 나섰는데 정책실장은 복귀를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제 대통령이 뭐 휴가 가고 안 가고 하고 뭐 또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상관은 없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휴가를 떠나서 이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평가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잘하고 있고 지지율이 50%면 휴가 안 가도 휴가 가라 그래요. 아이고 너무 대통령 지금 너무 경무다. 예, 예. 경로가 아니라 경무다. 네. 제발 휴가 가라 그런다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 근데 이제 뭐 휴가를 가지고 뭐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지지율이 낮고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휴가에 대해서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휴가는 대통령의 휴가, 저도 미국에서 대통령을 공부했으니까 네.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일신상의 휴식. 굉장히 몸이 안 좋은 대통령도 있어요. 한국도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미국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유럽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일신상의 휴식이 있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구상의 휴가가 있어요. 구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위기의 반전. 반전 위기 논- 국면에서 반전 논리. 뭔가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통영에 가서 또 이제 통영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또 대표적인 휴가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고 있는 옷이 해군 옷이 해군 옷이죠, 그죠? 네. 그래서 해군 옷인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예. 해군도 그렇지만 해병이 문제되죠.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이제 대통령들이 주로 이제 조금 리프레시 한다 그럴까요? 뭔가 시장에 가면은 주로 이제 시장에 있는 주로 분들이 누구십니까? 이제 연령대가 좀 있는 그렇죠. 여성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상인들이 예. 통영이면은 또 이제 성향은 좀 보수적이겠죠. 그러면은 아이고 윤통 왔나, 윤 대통령 왔나, 막 멸치 무비라, 막 충무김밥 무비라 모르겠죠, 그죠? 먹어라. 예. 아니 그냥 이제 그 사투리가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번 전략적으로 만약에 휴가를 한다 했으면 이번에 비 피해가 참 심각했지 않습니까? 약간 좀 폭우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을 가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좀 전략적으로 필요했지 잘못 않았을까? 잡았다.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통영시장. 대통령입니다. 예. 통영에 정말 아귀채 그리고 오징어회 정말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두 분은 맞아. 휴가 안 가십니까? 저는 뭐 예. 정말 가야죠. 제가 그 가게를 가보니까 네. 상인분들이 저를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두 분만 싫어해. 박지훈, 저 백준만 좋아합니다. 싫어하고. 네, 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네. 그래서 이 9점 줬잖아요. 우리 그랬나? 저기 김민재 선수의 예. 외삼촌 바이에른 뮌헨 맞아요. 외삼촌 선수 예. 운영하는 가게 가가지고 내가 좋은 거 많이 먹이라 이렇게 조언도 해줄 정도로 아주 볼을 차려면은 네. 이렇게 딱 끝까지 보고 딱 차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 축구 또 전문가 아닙니까? 축구 잘하시지 못. 그래서 예. 우리 많이 거 먹이라. 그리고 저도 많이 먹고 예, 너무 많이 또 드시는데요. 예. 이건 또 보도가 됐는데 우리 여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인이 김건희 여사요. 예. 비공개로 우리 부산 깡통 시장에 부산에 가셨더라고요. 이틀 가량 또 방문을 해서 상인분들 셀카도 찍고 지나가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네. 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 아닙니까? 그래요. 지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징어회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초장 찍어가지고 한 단 딱 하면은 기가 막힌다. 술 얘기하셨는데 그 한번 의미를 한번 되시 보면 그렇죠. 통영시장이에요. 예. 그 통영은 가만 생각해 보면 정정식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바로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메시지 아닙니까 다? 순소리마저도 그렇죠. 해석이 돼요. 예. 그러면 정점식 의원은 동행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또 인사 논란 끝에 물러난 정점식 의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저 있네요, 정점식 의장이.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상당히 늦게 이제 검사가 됐잖아요. 예. 이미 고시에 합격한 정점식 검사는 위에 상사야 가 있어요. 높죠. 그래서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얼마나 또 환대를 했겠어요. 그래서 좋아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는 많은데 자기보다 더 직장 상사인 이 정 검사가 정말 환대를 해주면서 사실 사석에서는 석열이 형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잊지 못해서 지난번에 부인상을 당해서도 그렇게 정성을 다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뭐 좋고 건전한 거야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이른바 유난 갈등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정점식 의원과 동행을 했다. 그러면 또 정점식에게 힘 실어주기 네.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또 억측과 의심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아니 휴가까지 가서 민심 소통을 하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이 휴가를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노출이 됐다라는 것은.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등장하면서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한동훈 대표 견제 뭐 이런 아니, 느낌이 들 수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한 해석거리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아니 그러면 차라리 통영시장이 아니라 같은 인근에 창원시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산에 시장. 마산시장에 가서 고향 마산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죠. 고향이요. 여기 마산 아이가 이러면서 마산 그러면은 아이가. 예. 마산에서 무슨 억척을 벌일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박완수 잠깐 가만 보니까, 들어볼까요? 네. 들어볼까요? 가만 보니까 좀 아귀를 닮았네. 아기 닮았다고요? 아귀채를 좀 갖다가 작아. 그냥 뜯어가지고 딱 그 볶아가지고 딱 먹으면 맛있다고. 우리 저기는 아구라고 하긴 하는데 아구 그냥 딱 경상도에서. 뜯어가지고 네. 이게 딱 볶아서 네. 수분이 나와가지고. 아비교환이네. 아비교환. 아 맛있네. 거 아비규환. 한잔 해야지 다 우리. 아비규환. 떠나자고. 네. 정말 지금 대통령이 옷도 그래요. 옷도 굳이 그 해군 그러니까 옷을 입을 차라리 필요가 있었나? 차라리 그러면은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평범한 남방이나 예. 네이비 색깔이 좋으면 그렇죠. 네이비 색깔만 하면 되는데 해군 옷을 입었어요. 해군 우리 알다시피 해병대는 해군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좀 아니 그래서 자꾸 뭔가 해석거리를 만들 그러니까요. 것을 굳이 보일 이유는 없는 것이고 네. 게다가 지금 휴가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급부터 거부권이 행사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휴가를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있었다면 그냥 이럴 때에서는 좀 아하. 로키로 하면서 이제 요새 그렇게 상황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냥 안 보이게 가가 그렇죠. 책 보고 그냥 그렇죠. 그런 거. 오히려 저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폭우 있는 지역에 가서 정말 이럴 때 저는 뭐 대통령이 좀 지원할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조용히 만나서 마을 이장님한테 네. 좀 제가 지원해드렸으면 정말 대통령이 애쓴다. 그리고 휴가철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두 권의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 먹방도 좋지만 먹는 것보다도 이럴 때 책을 좀 봐라. 저는 에드워드 버네이즈의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 또 월터 리퍼먼의 퍼블릭 코끼리 오피니언. 일치 보지마 그건 아니 그 조지 레이코프의 쿠키를 생각하지 마. 그건 보라. 제발 좀 자꾸 코끼리가 연상되네요. 조지 레이코프. 자꾸 오징어, 보리새우, 아기치, 코끼리가 연상되네요. 조지 레이코프는 그 네, 어디 네. 그 조십니까? 창녕조십니까? 뭐 풍양조십니까? 중양조시겠죠. 조광조라서 싫겠죠 또. 아니 내 근데 조씨를 별로 하만 안 좋아해. 조시, 네 알겠습니다. 좀 그만하시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 프로파간다.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소통과 설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홍보 기법이 에드워드 버네이즈 프로파간다. 또 네. 민심을 읽는 데 있어서 이게 명저입니다. 네. 정말 금쪽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월터 리퍼먼의 퍼블릭 오피니언. 저는 이 책을 이 두 권을 틈틈이 읽습니다. 매번 그냥 이렇게 봐도 그게 금쪽 같은 내용들이 많고 많습니다. 제가 하는 네. 분석의 상당 부분은 거기서 이 나오는 겁니다. 두 권의 책으로부터 나오는 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정말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지지율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봐야 된다, 저런 거. 봐야 된다. 어쨌든 책 그 보세요, 책. 에드워드 그 마요네즈가 쓴 마요네즈가 책을 아니요. 제가 그 확실히 읽고 그리고 우리 내수 경제 살리기 위해서 상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제가 사로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휴가 말할 예. 때마다 지금 세 번째 여름 휴가인데요. 논란은 계속 됐습니다. 첫 휴가 때는 아마 기억나지만 관저공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 업체가 좀 된 거 아니냐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관제공사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이제 요즘에는 이야기 잘 안 나옵니다만 네. 그래서 그 휴가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보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네. 오히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네. 클린턴 대통령은 어느 정도로 민심을 살피냐면 휴가지도 설문조사합니다. 아, 휴가지가 내 어디로 갈까요? 국민들한테. 그걸 백악관에서 살짝 조사를 해요. 네. 올해는 클린턴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첫 휴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연극 관람을 해요. 근데 네. 이 연극 관람을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단은 하나는 이제 공사인데 이 관제공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와 아는 업체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예. 대통령실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액수가 아니다 어쩐다지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그냥 나라 장터에서 공공 입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을 아무런 건데.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장터의 공공 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합니다. 그러면 명명백해집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미국의 낸시 펠로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 나왔었는데 안 이거는요. 안 만났죠. 그때.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정말 외국에 가 있더라 하더라도 들어와서 만나야 될 정도의 사람이에요. 낸시 펠로시는 그러니까요. 미국의 정치의 정말 그냥 레전드입니다. 그냥 No, no, no. No, no. Nancy Pelosi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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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낸시 펠로시는 아닙니다. I hate Pelosi. 나는 낸시를 싫어합니다. 네. 싫어해요? 예, I hate 예. Nancy Pelosi. 예. 아니 저 통역이 다 됩니다. 재미가 없습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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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통역이 다 되네.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 Thank you. 아니 무슨 옛날에 그 부자 되세요. 아니 사랑해요. 근데 제가 잠깐 짧게만 말씀. Used tomato. 예. 낸시 뉴스토메일 낸시 펠로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네. 미국 민주당에서 이제 하원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네. 이제 하원 상원인데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부통령 다음이 하원 의장입니다. 하원 의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낸시 펠로시 우리 왜 그때 지정 생존자 알잖아요. 미국에서 앞에 권력 서열 윗단에 있는 사람들 다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낸시 펠로시가 바로 대통령 이 승계 서열 1, 2, 3 잖아요. 3예요. 세 번째예요. 내 썰이 아이가 이거 있는데 네. 이 낸시 펠로시는 정말 레전드인 것이 지역구가 샌프란시스코예요. 근데 지금 낸시 펠로시가 이번에도 뭐냐면 바이든한테 니 내려와라 이렇게 해서 바이든이 내려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만나야 되는데 이걸 만날까 말까를 저울질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그런데 기억난다는 게 휴가 중이다가 안 만나고 하다가 막 혼선이 됐던 기억이 그러니까요. 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낸시 펠로시는 정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만나야 되는 연극 사람이다. 봤잖아요. 대학로 연극 본 거. 저는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그래서 일종의 그래서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만 그래서 나오는 의심이 뭐냐면 누군가 자꾸만 뭔가 이게 무슨 무엇을 쳐보니까 뭔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뭘 해보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된다. 이게 만날 운이 아니다. 뭐 이런 자꾸만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제 네. 분석은 아닙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낸시 펠로시는 마이클 조단 같은 사람이에요. 만났어야 된다. 정치판에서. 네. 그래서 만났어야 되는 사람. 두 번째 휴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당시 최은순 그 장모죠 구속됐고요.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있었고 잼버리 대회가 아주 뭐 부실하게 됐는데 그때도 휴가를 또 그렇죠. 갔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은 네. 것이 뭐냐면 다른 걸 떠나서 뭐 이제 양평 고속도로 뭐 해서 심지어 이따가 이제 또 누굽니까 우리 저기 이 제주도에 제주지사의 원희룡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원희룡 예. 백지화를 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예, 그 원희룡 기억이 나오겠는데. 거기 나는데 나올 건데. 근데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잼버리 휴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갔어요. 갔어요. 예. 갔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날도 너무 더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는 왜 이거를 철저하게 대비를 못했느냐. 왜? 진짜 잼버리는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왜? 그 행사를 정말 저는 프로페셔널한 업체에만 맡겨서도 이런 일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제대로 하는 제일기획이나 아니면은 이노션이나 이런 업체들한테만 맡겨서도 그냥 뭐 몇십억 이렇게 위탁해서 줘버리면 이 네. 행사를 멋들어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똥칠갑을 난 걸 누가 치웠습니까? 뉴진스가 치웠잖아요. 다 했죠. 우리 혜인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혜린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걸 스윗보이 하면서 하이보이 하면서 하우스윗 하면서 넘길 일이 아니다. 네. 아니 무슨 상암 경기장에서 마무리를 할 일은 아니. 저기 들어볼까요? 원희룡 저기 예. 아무리 전 장관. 그래도 유튜브 방송에서 똥칠갑이라든지 오물풍선 날라오는 이 안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예. 이 문제에서 똥 얘기하고 저렇게 아기를 닮은 사람이 아기 닮은 사람. 더러운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 이런 멘트는 사회자가 나서서 아 제가 예, 좀 이런 맡겼습니다. 예. 변스러운 얘기는 모두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백지화해야 된다. 예. 깨끗하게 정화시켜주세요. 네. 비대를 뿌려야지요. 네. 이 풋과일스러운 패널들 예. 언제까지 쓸 겁니까? 예. 그냥 이천수 이래서 선수 만나시고 경험이 중요해요. 예.
그 멘트 이재명 후보가 시켰습니까? 알겠습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 나중에 밝혀진 일이긴 한데 탄핵과 특검 막아야 됩니다. 예, 그거 항상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밝혔지만 그 고소하세요 그러면. 휴가 동안에 최상병 사건 그렇죠. 관련 통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개인 신분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계속 살아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이제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가 상황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잼버리 때문에도 정말 잼이 된 상태였고 그러니까요. 그때 엄청난 비가 와서 또 이른바 최상병 사건이 벌어진 그 무렵이잖아요. 무렵이기도 하고 예. 정말 지난번에 휴가는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차라리 저는 이번 휴가 말고요. 지난번 휴가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소했더라면 안 했었어요. 그래서 네. 아예 잼버리를 내가 챙기겠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도 이런 거 다 그런 건 대한민국이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요. 그래서 제가 그전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인 행사할 때 이제는 안 할 거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제발 맡기라. 좋은 제일기획이나 맡겨라. 이노오션한테 맡기십시오. 맡기고요. 그러면은 야. 공공 입찰해가지고 맡기면 끝내주게 합니다. 돈만 주면 돼요. 끝내주게 합니다. 야, 배종사님 이게 오늘 강하게 좀 말씀하시네요. 끝내주게 하고 안타까워서. 거기는 바닥 네. 정리 다 하고요. 바닥정리다. 정말 잼버리 행사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멋들어지게 해서 그거는 프로페셔널하게 맡기십시오. 프로페셔널하게 맡기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역대 대통령 또 휴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휴가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름휴가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여름휴가 거의 가긴 갔습니다. 말씀대로 세 가지 의미 부여했는데 저는 항상 보면 어떤 반전, 그렇죠. 구상 이거예요. 이런 것들 받았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적어도 YS 같은 경우에는 기억납니다. YS 때는 예. 처음에는 지지율이 정말 난리가 났죠. 90% 뭐. 90%막 이랬단 90%, 말이에요. 예. 역대 가장 많이 치솟았던 사람이 YS예요. 네. 오죽했으면 YS가 제 고향 아닙니까? 확실히 정식 시키 뿌리기입니다. 뭐 이랬잖아요. 그죠? 비슷하신 YS가 구하나사에 걸렸습니까? 아니 YS가 고향이 통영이에요. 통영. 언제 거제. 거제인데 거제죠. 예. 통영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경남중학교로 넘어가 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대호의 이제 선배가 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경남 이때 네. YS가 뭐냐 어려울 때 딱 휴가를 가면서 야 무상아 들어온다. 자꾸 아, 네, 성대모사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때 이제 이원정 뭐 김무성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 쫙 해서 자 이거 우리가 이 반전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 정말 그러니까 우리 뭐 전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대단한 있고요. 정방석까지 네. 하나의 척결 하나 안 하나 뭐 하나 딱 하나에 척결해 버리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했고. MB도 그랬단 말이에요. MB는 뭐였습니까? MB도 그때가 2010년이 상당히 어려울 때였어요. 네. 왜냐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임기 중반에 뭐 또 이제 이 수도 이전 문제 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당 내에서도 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그때 2010년 8월달에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싹 교체를 해버려요. 맞아요. 총리비로 돼서. 맞아요. 9명이나 정광석과 같이 그래서 MB가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사람들 교체할 때는 싹 가르쳐. 총리하고 막 쫙 그 9명 그렇죠. 교체했던 9명 싹 물갈이. 나오셨어.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한 방에 한방에 간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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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휴가의 달인입니다. 네, 휴가 좋아하시죠? 네, 휴가 가서 네. 뭐 별거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네. 내는 항상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게 뭔데요?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해가지고 조코비치. 또 그거 해가지고 이것도 했어 이거. 그 뭐죠? 낚시. 바다 낚시. 낚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지율은 못 낚았잖아요. 하나님 예. 용돈이 부족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낚는 물고기 낚았어요. 예. 예. 지지율은 못 책도 낚았어. 지지율을 안 낚으셨어요. 지지율이 낚이질 않아. 예. 왜냐? 이 사람이 나를 엄청 깔궜어요. 그분이 무서웠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휴가 기간에 네. 한번 뉴스에 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 있잖아요. 저도. 저도의 조합. 청해대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나뭇가지로 그림 그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적었나?
저도의 추억. 추억. 저도의 추억. 근데 그게 나중에 저도 이상하게 합성이 되고 너무 그 민망하더라고요. 왜요? 그 이상하게 무슨 낙서로 합성이 돼가지고. 예. 그래 그 뭐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도 읽고 뭐 그랬습니다. 맞아요. 또 비서실장 교체도 하셨어요?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예. 네네네. 많은 테니스를 쳐야 돼. 테니스를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탁 쳐버려야 돼. 조코비치라니까요. 조코비치. 네네. 예. 아니, 초코파이는 근데- 뭐야? 초코파이? 아 정말. 잘 안 들려. 예. 네네. 내 나이 돼봐요. MBTI 하세요. MBTI. 네. MB. 예. 자, 역대 대통령 오늘 휴가, 정기 휴가, 여름 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때 네. 이때 박근혜 대통령도 맞습니다. 2013년에 예. 여러분들 그걸 아셔요. 2013년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첫 해예요. 맞습니다. 예. 이때도 조금 흔들렸어 초반에. 초반에 좀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이때 휴가를 갔다 오자마자 맞아? 비서실장을 교체해요. 김기춘이죠. 그때? 기춘대감이죠. 예. 그래서 그때 사실은 더 우클릭을 해요. 약간 중도에서 그렇죠. 더 오른쪽 갔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와서 불거졌던 문제가 이제 십상시 문제가 나오고 예, 뭐 이러면서 쫙 이제 깊숙한 수렁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차라리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읽어야 됐을 책이 에드워드 버네이저의 프로파간다와 월터 리퍼먼의 퍼블릭 그래서 오피니언이었다. 그거만 두 개만 보면 됩니까? 아 좀 두 개만 써먹자고요. 재밌어요, 좀. 재밌어서, 네. 예.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프로파간다. 재밌는 건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이 휴가지가 저도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를 가니까 사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나서 저도는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저도 갈래요. 저도 갈래요. 저도 이러니까 저런 개그가 바로 적폐 아닙니까? 적폐 같아요. 저도. 저도 사실은 저도. 예. 뭐 이렇게 휴가를 가고 싶었으나 예. 잘 안 가셨죠. 문제 뭐 대통령도 갔는데 지금 가긴 북한이 갔다 도발하고 왔는데. 막 그래가지고 예. 복이 없었어요. 돌아오셨죠. 예. 그래서 뭐 가서는 네. 책도 읽고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였죠. 네.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 뭐 바나나 뭐였죠? 그책 아니 저기 프로파간다. 아니 근데 대통령 저기 평산 저자도 못 외웁니까? 평산 책방에 바닐라 라떼가 왜 이렇게 비싸요? 어쨌든 뭐 그러면 땅 파서 장사합니까? 그 라떼를 뭐 땅에서 뭐 모래알로 아니 삽니까? 옷은 바나나 많길래 아하, 좀 어쨌든 싸질 줄 제가 알았어요. 요즘 그 눈수술 해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예. 예 나중에 또 올게요. 예. 네, 네. 잘 가십시오. 아니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청남대 개방이 됐고 청남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아마 예약을 하면 갈 수 있는 예약이 되게 어렵겠죠. 지금 갈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려면. 저도도 이제 2019년부터는 개방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도 좀 등장을 하시나요? 어떻게 노무현 어때요? 대통령은 아직 안 본 적이 되나요? 없습니다. 아직 안 돼요? 안 네. 돼요? 성대모사 안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시키는 것도. 네. 자, 오늘부터 따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가 네. 어려우니까. 네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님도 한 말씀 휴가 전당대회에서 가지 전당대회여가지고 저는 못하시니까, 사실은 네. 제가 얼마 전에 밝혔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나고 싶어요. 아, 만나고 예, 어. 국민의 삶이 어렵고 예. 지금 주식 시장도 뭐 거의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예, 폭락했다가 폭락했다가 올라갔다가 음. 경제 산업이 참 걱정되기 때문에 네. 제발 좀 만나고 싶습니다. 아, 근데 왜 안 만나주죠? 전당대회 하시잖아요. 예, 아유 웃습니다. 예,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하고는 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번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이거 하라위 아닙니까? 이거 하라위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더 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우리 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 과학이 아닙니다. 예, 김두관 후보 이분은 항상 이렇게 소리반지르시나. 네. 예. 평가해 주시죠. 이 김두관 후보 왜 이러는 겁니까? 김두관 후보님 네. 오랜만에 이제 또 이렇게 요즘 나오고 또 앞으로 또 화가 난 게 아니고 예. 우리 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비슷하네요. 겁니다.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예. 아, 거의 비슷합니다. 같아요. 네. 예, 똑같습니다. 김두관 후보님 근데 김두관 후보자가 또 남해잖아요. 남의 이거는 남의 다 군수 떠나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휴가지로 남해 참 좋습니다. 남해는요 가면 독일 마을도 배정 있고 소장님이 남해 쪽이십니다. 마산. 마산이죠. 근데 아니 남해가 있어요. 그 남쪽에 남해군이 정말 이 김두관 가봤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자는 많이 싫어하시더라도 하여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네. 여하튼 그래서 남해는 굉장히 휴가지로 좋죠. 좋은 데거든요. 매우 좋죠, 남해는. 그래서 네. 남해는
가면 마늘도 살 수 있고. 남쪽 다 좋아요. 사천, 좋습니다. 남해, 뭐 마산, 창원, 그렇죠. 뭐 통영, 거제 너무 좋죠. 다 갈만합니다. 가면 또 그 아기찜, 네. 아구찜이라 그러죠. 맛있습니다. 아구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무엇보다 대한 건화 만세! 갑자기요? 예, 우리 파리올림픽에서 네, 잘했죠. 한국 대표 선수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양궁은 특별히 금메달 5개가 싹쓸이. 싹3로 부정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저에게도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 전화가 왔네요. 저는 부정. 여보세요. 누가 장난 전화 겁니까? 어머니. 어머님도 사퇴하십시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요. 벌써 팠죠. 그럼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아유 화끈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화끈하십니다. 예. 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홍준표 시장도 한번 목소리 들어봐야 될 것 홍 같은데. 시장님, 예.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올림픽에서 정말 이제 자, 하나가 된 우리 국민들을 봤는데 예, 예. 정치권이 반성해야 돼요. 아, 정치권이 이렇게 수준 낮은 모습으로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네, 정신 차려라. 네, 그래. 네 그래 봐요. 아니 시장님 짧은 질문. 지금 그 축구협회 지적을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정의선 양궁 협회장을 축구협회장에 앉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시장님. 그런 건 난 몰라요. 예, 어쨌든 예. 진영 논리 이런 거 그만하고 심플합니다. 네, 고객 중심으로 판단하면은 이거 심플하게 해결될 문제를 갖다가 국익. 예. 안 그래도 지금 찜통 다위 때문에 더 죽겠는데 아,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푸바오는 언제 옵니까? 알겠습니다. 푸바오 따라가라 저. 푸바오 거꾸로 매달아 버리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예. 휴가를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뭐 짧게 한 말씀씩 이렇게 우리 배종 소장님 그리고 정치인으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딱 네. 한마디만 네.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7년 3월 11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죠? 왜냐하면 대선 직후에 대선이에요 이게? 다음 날 저는요. 대선 다음 날.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대통령직이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살아있겠죠. 수명이 계속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무엇을 남겨놔도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또 더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한 그 마음을 지금 휴가 중에 아구찜과 아기채와 또 오징어와 이런 걸 먹으면서 드시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거 얘기한 사람 이름이 누구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름이 누구요? 예. 관등성명 대봐요. 예? 내가 후보자인데 이름을 얘기 안 해? 배종찬입니다. 예. 관등성명 대봐요.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이름이 누구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름이 누구요? 누구십니까? 내 관등성명 대봐요. 내 누구십니까? 반노조 인사라는데 이름이 누구요? 누구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문수 우리 노동부 장관 후보자 말씀을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네. 더 친노조입니다. 누구시죠? 이름이 누구요? 알겠습니다. 너 누구야? 자,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뭐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입니다. 네, 통과하십시오. 꼭. 순대 먹읍시다. 네, 순대. 고맙습니다. 떡볶이도 맛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름 휴가 얘기, 또 역대 대통령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저 동갑내기 변호사 3명이서 한 자리 정치 또 법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쾌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네. 있는 게. 저도 좋습니다. 네. 네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1994년도
우리 대학교 1학년 1994년도. 때인데 응답하라 1994년. 네네. 다 학번이 같죠? 네, 네. 비슷하죠? 맞습니다. 네. 그 무렵에 엄청 더웠었어요. 어. 김일성 그때 뭐 그러됐고 네네네. 아마 이번 더위가 그때 더위랑 좀 같이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때는 또 에어컨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매우 더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때는 대학 네. 1학년이고 그래서 네. 그 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듦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에 여기를 어디를 가야 될 것이냐. 아니 맞아요. 저는 사실은 그때 막 맞아요. 지리산 가고 예. 부산 내려가고 배낭 메고 다녔거든요. 네. 뭐 그랬기 때문에 여름을 버텼는데 공부만 했을 것 같아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전혀 아니고요. 네, 공부만 했을 것 같은데. 저도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저도 대구였어요. 대구인데 그래서 그 여름에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대구가 더운 걸로 유명한데 엄청 덥죠. 예, 근데 제 느낌으로는 서울에도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요. 네. 대구보다 서울이 좀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대구는 습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요즘 더위가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 네. 이번 여름 더위가 온도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래요. 네. 근데 습도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장마 어느 정도 끝난 지금도 집에 있다가 나오면 안경에 김이 확 서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도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대구 출신이고 그때 대구에 있었어요. 네. 대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94년도 대구 그 더위 저는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습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습도가 진짜 높아요. 지금 좀 너무 덥습니다. 네, 하여튼. 네, 네. 이제 더위가 좀 물러나 입추가 좀 됐는데도 글쎄요, 뭐 덥기도 하고 많은 분들도 휴가 가기도 하고 대통령께서도 휴가를 가셨고요. 휴가를 가서도 이제 뭐 도서 목록을 공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네. 그런 이미지 정치하지 책 않겠다. 보던데요. 이미지 정치하지 않겠다. 목록 따위 네. 공개하지 않겠다. 네. 막.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좀 한 주간 주목한 이슈 어떤 정치 이슈가 있을까요? 우리 예. 김필성 변호사님부터. 그 김건희 여사께서 예. 김건희 여사께서 비공개 회동을 하셨다고 해요. 깡통 그 시장 말하는 겁니까? 부산에. 제가 가서 이제 지금 이제 그림이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뭐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눈여겨본 거는 특히 저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있네요. 예, 셀카도 찍고 했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예. 저걸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님께서 네. 지난번 비공개 조사 때 저거 폭탄일 수 있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아놨는데 제가 워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큰일 날 일이네. 가장 중요한데 그 사실 핸드폰은 무선 조작으로 폭발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 있으니 아하. 국무위원이나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테러리스트가 뭐 권사님 이런 것을 조사받는다는 보안이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얼마나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셀카도 같이 찍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휴대폰을 들이대고 사진도 찍고 또 이제 다른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 사실은 그런 변호사가 뭐 의뢰인을 위해서 또 얘기할 수 있지만 택도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건 맞지 않는 것도 좀 있으면 다 드러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폭탄들 들고 쏩니까 그러면? 아무리 신분이 확실한 검사도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땐 휴대폰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막 들이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게 못 봤는데 깜짝 놀랄 일이네요. 저도 며칠 만에 다 드러날 일을 갖고 뭐 폭탄이 그런 운운한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네, 저는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자의 그 친일 사관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처음부터 출발부터 친일 사관이 있으면 인재 등용에 가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독립기념관 아닙니까? 사실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일제시대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독립운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자는 사실은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용산에 밀정이 있다. 이자는 대한민국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는 자다. 뉴라이트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실 국가안보 1차장도 일본에서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은 그렇죠. 네,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 그리고 이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은 자들이 속속 요직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라든지 뭐 북한 인권대사도 그 차세대 일본에서 지도자상을 받고 지금 뭐 하여간 대한민국인지 네. 사도광산부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일본 않았습니까? 얘기죠. 예. 네, 일본의 어떤 지산지 알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사도광산 한국이 동의해준 거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기조는 친일 사관이면은 가산점이 있다. 네. 이 가산점 폐지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곧 싶습니다. 강복절입니다. 네. 8월 15일.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휴가 기간인데 대통령도 휴가를 떠났습니다. 자, 두 가지 점. 통영시장에 갔다는 거하고 해군 티를 입고 갔어요. 야,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영시장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예요. 거기 갔다는 거. 그리고 저 복장 해군 티셔츠를 꼭 그렇게 입고 갔어야 되나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인데. 해석해 주십시오. 예, 통영이라는 곳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네. 어떻게 반영했냐면 그 사람들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김정숙 여사가 네. 통영의 출신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통영이 아주 그 인연이 있는데 김정숙 여사가 그 통영에 있는 동백나무를 네. 떠다가 청와대에 기억나네. 심었어요. 맞습니다. 동백나무의 북방 한계에서는 지금 그 충남 서천 지역 정도에 자생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서울에는 동백나무 못 사는데 저기 있는 걸 이제 떠가지고 청와대에 심을 정도로 통영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왜 통영에 대한 애정이 있냐면은 거기 그 윤희상이 통영인데 거기 오페라 동백님 사건도 있고 그렇죠. 오페라도 작곡하고 있는 윤희상과 관련되어서 통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청와대에 동백나무를 심을 정도로 통영에 대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반대쪽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영이라고 할 때 그 통영이 단순한 그 지명으로 본다면 저희 통제형이 있었기 때문에 통영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군 기지. 예. 근데 군 통수권자로서 통영에 가서 그 해군 티셔츠를 입고 이순신 컨셉을 지금 가져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순신 컨셉으로 저게 통영이라는 것이 이순신이 해군 기지를 그렇죠. 통제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통영인데 그래서 해군 티셔츠 입은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 이런 해석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순신 제가 볼 땐 컨셉이다. 그거야. 이순신 컨셉. 통영은 이순신이에요. 통영이 이순신이죠.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네. 자, 그러려면 예. 본인이 군대라도 갔다 왔든지 아. 아니면 지금 또 뭡니까? 해병대, 그러니까 네이비 해군 해병대도 해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상병 거부권을 지금 2차례나 했습니다. 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볼펜을 던지셨어요. 네.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순신 좋은데 해병 그 세상배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는 3군이 있습니다. 육해공. 그 해군 안에 해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은 해군 소속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걸 뭐 알고도 그걸 했는가?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반해서 그거를 또 이득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 그걸로 또 어필을 하고 뭔가 그걸로 홍보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제가 볼 때 이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 군정 목사 오래 하셨죠? 네. 저도 장교했는데 혹시 시장이랑 갈 때 군복 입고 간 적 있습니까? 없죠. 군대를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굳이 군 관련된 복장들을 안 하는데 군대를 안 갔는데 아주 군복 그 복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네. 어떤 사건을 볼 때 네. 그 저기에 최상병 사건과 해군의 그 시각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절대 할 수 없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근데 왜 입었냐? 왜 입었을까요? 지금 본인은 구국의 지도자 이순신의 이순신 이미지를 입장. 업고 싶으니까 통영에 가서 저걸 하는 것인데 뭐 어느 쪽이 옳다 틀리다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지지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표방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울 수 없을 것 우리가 같아요. 해석을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행보도 좀 눈에 띄는데요. 다른 데 갔어요. 통영 아닙니다. 부산의 깡통시장에 비공개로 갔는데 보도는 됐습니다. 다 보였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공개라고 하는데 환영 예. 피켓이 있던데요? 아 예? 이런 놀라운 비공개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일부한테만 공개를 했나요? 예. 그리고 좀 휴대전화로 찍는 모습까지 이제 보였는데 김건희 여사 행보는 우리 스님께서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부산에 왜 갔느냐? 김건희 여사 왜 부산이냐?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순신. 네. 그래서 저 그 대통령 이순신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뭡니까? 최백호의 가수 최백호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부산에 가면이라 노래가 있는데 부산에 가면 예, 예, 좋아하는 노래 그거 예. 좋아합니다. 예. 왜 부산에 갔을까? 근데 이제 부산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점 김건희 여사는요. 예. 그 게릴라성 그 빨치산 스타일의 전투기 때문에 이게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네. 저게 돌출 행동이거든요. 그 통영에 같이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부산에 갔을까? 부부가 휴가 같이 가는 건 맞는데 왜 부산입니까? 왜 부산입니까? 근데 부산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뉴라이트 이야기부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산과 일본이 그 뉴라이트의 핵심 지역이에요. 옛날부터 관부연락선이라고 해가지고 시모노세키가 부산에서 네, 늘 배가 그렇죠. 다녔고 맞아요. 부산이 한국의 제2의 도시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은 일본과의 교역 때문에 부산이 항상 그 문제가 되고 일본과의 무역이 대한민국 무역의 그 뭐야 통계상 그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면서 부산의 쇠퇴가 시작되는 건데 부산의 활기라는 것은 일본하고 연관이 뭐 예, 당연한 거예요. 예. 경부선 그리고 해방 그 직후에 일본하고 계속 하면서도 부산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좀 쇠락한 것도 예. 약간 쇠퇴한 것도 일본하고 안 맞아요. 예. 부산의 활성화를 아, 준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약간 비하길적으로 저는 아주 친한 일본 사람 하나가 일본 얘기 조영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일본이 왜 그 유행했는가를 저에게 설명할 때 제가 소름이 돋았는데요. 예, 뭐랍니까? 45년 9월 달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선에서 쫓겨나갈 때 부산에서 배를 타고 배낭 2개만 허용했거든요. 예. 그때 떠나올 때 부산에 울던 갈매기가 그 사람들 재산과 그 영화를 놓고 떠났던 그 사람들 마음에 부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영필이 부산으로 돌아오려니까 오륙도 떠나가는 연락선마다 이렇게 돌아오라 오라고 부산에 오라고. 그리운 내 형제가 오지 마라.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 말고 부르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하고 있네. 일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 노래 그렇게 부르면서 우는 사람이 많대 할아버지들 중에. 드디어 조선이 나를 이렇게 찾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저 연관성 있다고 생각. 일본은 부산 만약에 뭐 인천 갔다면 아니겠죠? 아니죠. 인천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시사평론가들이 지금 정부의 행태를 두고 지나치게 과잉 해석을 한다. 그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자꾸 찾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 거다. 그냥 간 거다. 너는 통영? 응, 나는 부산. 이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면 그런 건데 아닐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 휴가지에서 이제 이번 주말까지 휴가할 것 같은데. 왜냐면 본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V1이고 V0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뭐 통영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난 딴 데로 갈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말간에 또 행보들이 드러날까요?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보도될까요? 이젠 그 책만 볼까요? 더 이상 보도되지 않을 보도는 거예요. 안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네. 저 김건희 여사 이렇게 보면은요. 네. 제가 김건희 여사 아마추어 연구가로서 김건희 가장 연구 많이 의외로 하시니까. 원샷 원킬의 법칙을 지킵니다. 하나만 딱 한다. 그 효과적인 그런 프로파간다가 있어요. 원샷 원킬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2개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통신조회 논란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좀 혼란이 되고 있는데 두 분도 조회 당하셨다면서요? 맞습니까? 변호사님 못 봐주셨습니까? 저는 아닌데요. 이게 제가 볼 땐 목사님, 스님이 뭐가 문제라고 그걸 조회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뭐 3,000명 지금 어떤 분은 뭐 5만 명까지 몇만 명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혹은 검찰에서 특수부 검찰들이 대한민국에서 이 인간들만 잡으면 하여간 조용해지겠다. 혹은 뭐 자기들 친정부적인 어떤 이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하고 저는 일단 새로운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스님도 지금 걸려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다가 네. 목사님 카톡 보고 보이스피싱 아니구나. 두 분이 누구랑 통화를 했길래? 근데 그 제가 전화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검찰청에. 반복해보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그 무시하다가 전화했더니 그 전화 잘 받으시더라고요. 네, 받아야죠, 당연히. 목사님 그 카톡에 찍혀 있는 전화번호가 똑같죠? 제가 찍힌 전화번호 달라요. 달라요? 근데 전화가 많이 오니까 여러 번호를 놓았더라고요. 그 조회 번호는 같지 않습니까? 뭐 조회 번호는 같더라고요. 사건 번호 같은 네, 사건 번호 같은데 네. 그 제가 물어봤더니 그 통화 어떤 사람의 통화 기록 전체가 나왔는데 그게 누구랑 통화한 건지는 나오지 않아서 그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회하기 위해서 아마 자, 제가 한번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요. 검찰 일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떤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통화 목록을 뽑았는데 통화 목록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게 통신사실 조회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 내용은 못 보죠. 예. 그 사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거고 네. 인적사항 확인한 걸 나중에 통지해 준 건데 결국 두 분은 그 대상자랑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문제되는 대상자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네. 두 분이 아니 뭐 유추는 됩니다. 네. 여기도 뉴스토마토에도 출연 가끔 하시던데 허재영 기자라고. 저도 통화를 해봤던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상한데 박지훈 기자님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나? 정부가? 저는 허재영 기자 아니고 저는 아마 다는 사람일 거예요. 다른 기자. 예, 다른 기자 기자분? 아니고 정치인입니까? 그 신앙님 연정하고 통화해가지고 다 얘기하시네요 이제. 잘 지내냐고 요새 고생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근데 이게 이 정도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예. 사실은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봐야죠. 반드시 봐야 되는데 명예훼손 사건밖에 안 돼. 별것 아닌 사건이라고 이 법조인이 봤을 때 법조계에서 굳이 딴 사람까지 조회할 필요가 없는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하고 연결성이 있다. 기자가 취재원이 누구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찰의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받고 나서는 이 뭐냐 이게 또 올 것이 왔나 이제 이런 정도 생각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들만 잡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혹시나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기분이 언짢고 무섭지 않습니까? 스님은 안 무섭습니까? 저는 뭐 특별히 무섭다기보다는 스님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스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도 두렵긴 한데 대략 느낌이 오니까 하는 건데 저렇게 많이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계속 오늘은 이제 일관되게 말하는 거지. 이분들이 신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아니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걸 결단해서 그걸 밀어붙일 맞아요. 수 있는 배짱과 저걸 승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저게 몇천 명 단위가 되면 나중에 사회적 파장과 건데. 공격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결행하라고 승인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나 부장검사가 판단하기에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몇천 명을 찾아보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걸 받는 것도 받지만 이게 누군지 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네. 그만큼 무리한 걸 했는데 그만큼 또 왜 그랬냐면 아마 이런 거겠죠. 명예훼손 사건 뒤에 뭐가 있으니까 돈이 오갔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뇌물 아니면 뭐 이런 걸로 그게 아니라면 저를 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결행력을 가진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이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단한 신념과 용기가 아니면 저거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인데 이제 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연결해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함부로 하는 인간들이구나.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고 자기들이 뭐 그런다고 하니까요. 검찰은 자기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의 우리가 주인공인데 뭐 이따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하고 하는 행동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파장이 커질 텐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렇게 통신사실 조회한다는 거 어떤 의도로 어떤 증거를 갖고 했는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특검법 뭐 등등 청문회들이 준비돼 있으니까 국회에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겁니다. 민주당 지금 139명 조회 당했다고 하네요. 민주당만. 그 말고도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해 있으니까요.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문 양희삼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